3장 가치평가의 기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내재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게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는 가치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와 내재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챕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마 화폐 시장 가치일 텐데,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차익 거래와 무차익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입니다. 가치평가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 어, 우리 앞에 장에서 재무상태표라는 걸 배웠는데요. 재무상태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뭐 어떤 거였죠? 왼쪽에 자산이 나오고 투자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지금 자산들을 구성했느냐 하는 게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에 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해서 남의 돈, 그래서 타인 자본 또는 부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나의 돈, 그래서 자본 또는 자기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이 재산 상태,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떻게 조달을 했느냐 하는 상태가 나타나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무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장부 가치인데, 재무상태표는 장부 가치인데, 그게 아니고 시장 가치로 뭔가 평가한 재무상태표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만약 가치를 평가하고 싶다면. 예. 그래서 모든 항목들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한 게 이제 되겠습니다. 어, 회계 재무상태표에서는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다음 합산하고, 그래서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되겠는데, 재무학에서는 이 재무상태표를 다시 프로젝트별로, 투자 프로젝트별로 나눈다면 그 가치의 합을 자산 가치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투자 프로젝트의 집합, 그러니까 회계상의 재무상태표를 딱 다시 재분류하는 게, 프로젝트별로 재분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업 가치는 현금하고 사업 가치로, 우리 사업 가치는 어, 앞에 장에서 사실 이야기했는데, 여러 투자 프로젝트의 시장 가치가 합해진 게 사업 가치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현금을 합치면 그게 기업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평가하려면 먼저 각 투자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기업 가치는 사실은 모든 청구권자들의 몫인데, 그중에서 남의 돈, 부채의 가치를 차감하면 잔여 청구권자, 다름 아닌 주주들의 몫이 나오는데, 그 자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일단 자본의 시장 가치를 구하면 거기에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당 가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주의 내재 가치가 이만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시장 가치와 내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형성된 가치, 그게 시장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한다면 가격은 하락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근데 만약 시장이 잘 형성이 돼 있지 않아서 거래가 없거나 빈번하지 않다면 측정이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다행히도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있어 가지고 매일매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측정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재 가치, 영어로 intrinsic value인데요. intrinsic value는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 가치를 말하면, 또 다르게 이야기할 때는 fundamental value, 그래서 본질 가치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자본 예산에도 쓸 수 있고요. 자본 예산은 우리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했죠. 실물 투자, 뭐 공장 설비 같은 거, 이런 거 투자하는 게, 투자의 의사결정하는 게 자본 예산이라고 그랬고요. 거기에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주식 같은 것의 가치 평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기업의 CFO가 이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주식 투자자가 이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재무학에서는 이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계상으로 수익이 얼마 생겼느냐, 비용이 어떻게 생겼냐는 실제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내재 가치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 내재 가치를 추정하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사실 필요한데, 사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하여튼 투자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 명이 가진 정보가 서로 다를 것이며, 각자 자기가 가진 정보를 토대로 해서 내재 가치를 추정하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사고 팔고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경제학에서 배운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를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게 내재 가치를 추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시장에 그 각자들의 행동이 모여 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나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시장 가격은 이 여러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서로 다른데, 정보들의 크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정보의 내용도 좀 다를 건데, 그 다른 것들의 뭔가 컨센서스, 합의를 이루어진 게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시장 가격 하나로 뭔가 합쳐 주는 그런 게 시장 가격이다라고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개인들은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있지만 예측에는 오차가 있겠죠. 근데 오차는 무작위적이니까 여러 오차가 서로, 여러 정보와 오차가 합쳐져 있는 것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차들은 플러스 오차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도 있으니까 서로 상쇄되겠죠. 그래서 결정된 가격은 그야말로 거의 오차가 없는 정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나중에 효율적 시장에서 대해서 배울 건데, 여하튼 뭐 그냥 지금은 그 단어 그 자체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 가치하고 내재 가치가 같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그 이 각자 가지고 있는 오차가 있는 정보들을 서로 합치면서 뭔가 시장 가치가 결국에는 내재 가치가 진정한 내재 가치가 될 것이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시장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낮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수를 하겠죠. 누군가 매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장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재 가치와 같아질 것이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만약 효율적이라면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의 오차가 있는 내재 가치였지만 그 내재 가치의 총합은 다름 아닌 시장 가치가 될 것이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화폐의 시장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로또 당첨이 됐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그 1억 원을 지금 받을까 아니면 10년 후에 받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답을 해 본다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짐작컨대 10년 후에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1억 을 받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어 괄호를 해 놨습니다. 그죠? 괄호 안에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10년 후에 받는 게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10년 후에 1억 원보다는 지금의 1억 원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대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다름 아닌 뭐냐, 화폐의 시장 가치다라는 거죠. 영어로
Time Value of Money, 그래서 줄여 가지고 TV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폐의 시장 가치,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의 1억 원과 10년 후의 1억 원이 다른갑다. 라는 거.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 그 화폐를, 동일한 화폐를 받더라도 그 가치는 다른갑다. 그게 인제 화폐의 시장 가치고요. 쪼끔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도 지금의 1억 원이 10 년에 1억 원, 지금 당장 받는 게 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화폐의 시장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 우리 지금 방금 봤던 로또 당첨금 1억 원을 지금 받을까 10 년에 받을까 하던 질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는 뭐냐, 뭔가 현금 흐름이 시점이 서로 다르면, 그러면 뭔가 시점이 다른 것을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해서 그 비교할 수 있도록 바꿔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히 아는 투자 의사결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 의사결정은 지금 현재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나갑니다.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미래에 일정 시점에 뭡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온다면 아예 투자할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돈이 나가고 그다음 미래에는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 나가고 미래에 들어오는 그 미래하고 화폐의 시장 가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10년 후에 2억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2억 원의 가치가 지금의 1억 원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질문이 될 거고, 예. 그러니까 모든 투자 의사 결정은 결국에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어떤 현금 흐름을 미래 시점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래 가치, future value, FV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지금 1 0 0 원을 저축을 하면 10년 후에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 꽤 되는 것 같으니 '내가 지금 1 0 0 원을 저축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또는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가치로 이야기하면 얼마일까? 인제 그게 present value, 현재 가치. 줄여 가지고 PB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 우리 노후 자금이 되겠죠. 은퇴 후에 매월 300만 원 받는 연금이 있다면, 그러면 요 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돈을 집어넣을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 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폐 시장 가치는 다른 시점에 이 화폐들을, 현금 흐름들을 같은 시점으로 만들어 놓고 비교하는 것, 그게 화폐의 시장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 화폐의 시장 가치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4 가지 이유를 드려 놨네요. 첫 번째는 소비의 시간 선호입니다. 어 왜 로또 당첨금 1억, 지금의 1억 원이 받을까 아니면 10년 후에 받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1억 원을 받는다고 했냐 하면, 지금 1억 원을 받으면 지금 당장 돈을 쓸 수 있는데 그게 10년 후에 1억 원을 쓰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현재 소비가 더 가치가 있다,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소비의 시간 선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그 고사성어에 보면 조사모사가 정확하게 그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물 투자의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1억 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실물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미래에 1억 원보다 10년 후에는 1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의 1억 원이 10년 후에 1억 원보다는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실물 투자의 기회,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금융 투자의 기회입니다. 지금 제가 1억 원을 받았어요. 1억 원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그러면 10년 후에는 1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이 되지 않겠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억 원을 받는 게 더